세상에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아마 이게 가장 큰 질문 아닐까요? 바로 의식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문제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빨간색을 볼 때 그게 그냥 빨갛다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빛의 파장에 대한 과학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경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 이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에 대한 의문이 현대의식 철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만들어낸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생명이라는 것도 뭔가 신비로운 기운 같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잡한 분자들의 작용으로 이해하죠. 자, 그렇다면 의식은 어떨까요? 이것도 언젠가는 설명될 수 있는 복잡한 메커니즘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논쟁의 한쪽 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쪽 입장은 뭐냐면요. 의식 그거 별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건 없다는 거죠. 이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철학자 데니얼 데니시인데요. 그가 보기엔 의식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그냥 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걸 잘게 쪼개보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를 잠시 기억하고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아는 것 같은. 어때요? 마치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같지 않나요? 그래서 데니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데카르트 극장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무슨 작은 영사실이 있어서 거기에 나라는 관객이 딱 앉아서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쪽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 느끼는 그 신비로움, 그게 바로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사실 그건 우리가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종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런 기능적인 설명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빼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죠. 철학자 데이비드 처머스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알겠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왜 그 과정에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게 따라와야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문제를 둘로 나눕니다.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기억하는가 이런 건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과학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려운 문제, 즉 왜 이런 과정들이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바로 철학적 좀비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이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아무런 느낌도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빈 로봇처럼요. 속은 완전히 어둠인 거죠. 차머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만약 그런 좀비를 우리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의식이 단순히 뇌의 물리적인 작동 그 이상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뭔가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두 입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살짝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과학이죠.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그 어려운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말자.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즉, 의식과 관련된 뇌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하나씩 밝혀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작업 공간 이론 같은 건데요. 뇌의 특정 정보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뇌 전체에 쫙 퍼질 때 우리가 그걸 의식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또 예측 처리 이론에서는 의식이란 게 결국 외부 세계에 대한 뇌의 최선의 추측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스터리를 거대한 산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들로 보고 하나씩 치워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의식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푸는데 어떤 힌트를 줄까요? 다시 처음에 생명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아주 명쾌해집니다. 한때는 생명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로 봤지만 결국 수많은 작은 메커니즘들을 이해하면서 그 비밀이 풀렸잖아요. 어쩌면 의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는 대신에 주의력, 색깔 경험, 자아인식 같은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맞춰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아주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에 불과하다면 언젠가 고도로 발전한 AI가 진짜 의식을 갖지 못하리란 법이 있을까요? 이 기계적인 과정과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경계,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